자, 오늘 원비어 얘기 좀 해봅시다. 오토 원비어, 미국 대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사망했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고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연내 쏟아내고 있는데 원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원비어가 누군가? 네, 대학생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생이고 작년에 북한 여행을 갔다가 예. 호텔에 있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다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15년형 노동교화형을 받고 체포했죠. 우리로 치면 이제 징역인 거죠. 징역형이죠. 징역형 선고받고 있다가 올해 며칠 전이었죠. 13일인가? 조셉 뉴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직접 북에 가가지고 협상 끝에 이제 특사로 사면 받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미 식물인간 상태, 의식불명 상태였고 미국에 와서 치료 끝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간 거지? 관광을 간 건데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럽더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종종 가요. 그 전문 여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간 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예, 이거를 이제 그 정치 선전물을 훔쳐오는 거를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게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친구 어머니한테 부탁을 받았다. 원비어의 엄마 친구가 예, 그거를 해오라 그랬다. 예. 그래서 친구 엄마가 이걸 가지고 오면 1만 달러 상당의 중고차를 주겠다. 만약에 이걸 가져오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면 당신 네 엄마한테 2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은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광 간 사람이 뜬금없이 그 정치 선전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호텔에 플랜카드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걸 거란 말이야. 그렇죠. 북에서 누굴 차수하자 뭐 이런 구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뜯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었어. 호텔 CCTV에 잡혔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보통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연결시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그 행위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 사실이면. 근데 이게 여행 갈 때 북한 여행 가면 우리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그 나라에 가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듣잖아요. 여행사에서 그 설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북한 여행 갈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사가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라고 예전에 주권 방송에 와서 인터뷰했던 사람 인터뷰도 했다는 그분이잖아요. 예. 영파이오니어 투어스 여행사를 끼고 여행 간 거였는데 여기서 당연히 갈 때 북한 체제 선전물 특히 뭐 지도자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더만. 네, 의도적으로 한 거죠. 호기심이 아니라 돈 받고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말레이시아 사건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말레이시아의 그 베트남 여성이 돈 받고 뭐 장난인 줄 알고 했다. 그렇지. 돈 받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그 포스터 하나 띄웠는데 그게 뭐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준다니까 $10,000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2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네. 우리 돈으로. 미국의 중고차가 그 정도면 쓸만할 것 같아요. 꽤 나가는 거네. 네, 아무튼 야 중고차 준다는데 포스터 한 장 훔쳐오면 중고차 준다는데 그거 못 훔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포스터 하나 뗐는데 징역이 15년이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좀 충격적이잖아요. 과하다 싶을 수 있지. 뭔 나라가 뭐 징역이 15년이냐? 그러니까 이거 남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좀 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좀 과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포스터 뗐다고 징역 15년이 어디 있어? 근데 북측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단지 북측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니 우리 포스터를 뗐단 말이야? 이런 죽일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아니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왜 뗐냐라는 걸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왜 뗐냐. 그렇죠. 개인적 호기심에 뗀 거랑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심상치 않은 거죠. 누가 사주를 받은 거라고. 사주를 받아서 $10,000 받기로 했고 그 가져가면은 버지니아 교회에다가 전시해 놓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이 행위가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비방하고 이제 조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스토리가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 내지는 야, 요거 한번 가져가 보면 좋겠다. 잘못된 수집광에 뭔가 이제 삐뚤어진 일탈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종교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비용이 $200,000까지 얘가 나왔잖아요. 그걸 그렇게 재력이 뭐 되나 교회 하나가? 네, 그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친구 엄마가 미국의 조직적인 뭔가 이건 이제 공작의 일환으로 배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그러게 북한은 왜 갔냐 이게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많아요. 그 위험한 데를 왜 갔냐? 네. 야, 포스터 한 장 왜 갔냐. 잘못돼서 15년형 받고 이게 감옥 가면 $200,000 준다는데 막말로 우리 청년들 한번 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봐요. 1억 주면 감옥 간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그런 전문이 있었구나. 근데 2억이네. $200,000면. 여기야. 아니 미국은 또 물가가 세니까 또. 엄청. 근데 이거 보면 케네스 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케네스 베도 15년형 선고받았었거든요. 한 2년 3년인가 살다 났지.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체포된 사람이 735일을 이렇게 산 사람인데, 전 이것도 참 특이한 게 언론에서 다 억류됐다라 그러잖아요. 응유가 나 체포하냐? 문재인 그냥 대통령 징역 산 거죠, 징역. 억류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류라가 어디였죠? 종류라 덴마크. 덴마크에 억류돼 있었던 건가요? 체포돼 있었지. 그냥 구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얘가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을 했더니 외부에서는 억류했다라고 한다고. 억류라는 표현은 보통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인질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강제로 예. 법을 위반하면서. 억지로 체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북한은 무슨 법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인질들 이렇게 억류하듯이.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사람이 여행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위험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지. 북한의 실정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억류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사람 죽였다, 그래서 감옥 갇혔다, 그래도 억류가 되겠죠. 무고한 우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언을 얘기하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북한 가서는 북한의 체제와 법을 따라야지. 근데 그거 어쨌든 위반하면, 그 케네스 베 얘기를 다시 하자면 케네스 베가 왜 체포됐냐면 그때 뭐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나진 선봉에서 잡혔지. 네, 나선지구 그 나선 특구에서 잡혔는데 실제로 뭐 종교 활동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하 교회 자기가 운영하는 지하 교회들이 있었어요 북한에. 이 지하 교회 교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 나진 특구에서 이 반정부 반체제 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걸 몇 차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종교 활동을 빙자한 이제 반체제 활동을 했던 거죠. 노골적으로 했더만. 예, 그게 그래서 15년형 뭐 그렇게 된 건데 같은 15년형이라면 이게 단순히 진짜 뭐 포스터 한 장, 뭐 북한에 대해서 한 비난 정도 이게 아니었다. 이건 정부 전복으로 혐의를 간주할 만한 간주할 만한 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당연히 그런 증거가 있겠죠. 있으니까 체포했고 안 그러면 외부에서 막 지적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넨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데 포스터 한 장 가지고 15년형이냐라고 할 때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아마 확보는 해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체포가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 이 오토 원비어가. 예. 울면서. 뭐 울더라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했을 거라고 그런 의미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체포되고 나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나? 이 뭐 석방을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오바마 때인데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력이 없었다는 거냐? 그지? 왜 석방 노력을 안 하냐 하고 있으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저기네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원비어가 자기가 이 체제 선전물을 훔친 게 그 CIA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G 소사이어티라는 조직이 있대요.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G 소사이어티. Z
그러면 CIA 이제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 그런 거 그런 분위기다. 실전 테스트 마지막 이거 통과하면 이제 딱 요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네. 그런 느낌.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언이라고 그러나 양심선언 뭐 이런 거 그렇죠. 진술. 진술이죠, 고백, 진술. 그거 따지려면 진짜 심각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CIA 공작원을 체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CIA 예비 공작원 뭐 예비 공작원을 체포한 거죠. 느낌이 딱 예전에 맥가이버 느낌 나잖아요. 007 느낌인데. 그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닦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CIA 요원이었고 뭐 이런. 그래서 나는 이 체포 이후에 정부나 아까 그 교회 얘기 나왔는데 교회 그 친구 엄마 예. 그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오거나 어떤 조치 그리고 어떤 석방의 노력, 교섭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북한 호텔 방을 썼던 미국인 친구가 얘기한 게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줘가지고 저기 원비어 가족들하고 이렇게 자주 계속 교류를 하는데 가족들도 매우 화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서신 연락은 했다는 거 아닌가? 전화 통화도 하고. 원비어가요? 그건 모르겠어 확인이 안 되는데 안 냈을걸요? 안 됐나 그를? 북한에 스웨덴인가 그 나라가 있어요. 거기 대사 북한하고 수교 맺어져가지고 북한에 대사가 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로 그 미국인 이 뭡니까 범죄자들 수감자들하고 면회하는 거를 이 사람이 직접 해요 보통. 대응을 하지. 예.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그냥 살아있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쨌든 그 뉴스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물밑 접촉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야 북미 간에. 물론 뭐 정치 군사적 사안으로 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접촉이 없다가 갑자기 조셉윤이 날아갔단 말이야. 1년 동안 얘기했겠죠 설마. 뭐 했겠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북에서 야 너네 국민인데 지금 체포돼 있는 사람 있다. 징역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조셉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교섭을 끝내고 싣고 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가 언론에 나오고 최근에 죽으면서 트럼프부터 미 의회 하여튼 곳곳에서 지금 반북 시위를 하고 있어요. 기사를 보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조셉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 조셉윤은 한마디도 안 해 지금. 조용하고 있죠. 정부 관계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 정부 관계자지. 그렇게 따지면 조셉윤이 뭔가 알 거란 말이야. 교섭의 담당자였으니까. 근데 조셉윤의 발언이 중요한데 왜 인터뷰를 안 할까? 조셉윤하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겠죠 지금. 아니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뭔가가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사망을 했네. 근데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진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그 자신의 대북 정책, 적대 정책, 대결 정책을 더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거에 소재로도 쓰고 있단 말이야. 난리가 났죠 지금. 사람 죽은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야만스러운 정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북한이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탄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북한과의 미국, 한국의 이제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났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제2의 메구미 사건이네. 메구미. 예,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구미 사건이 뭐예요? 북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 북한의 이제 일본인 납치자들을 문제를 다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돼 있었는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메구미 이미 죽었다. 그래서 유고를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유족들에게 유고를 돌려줬는데 소원했는데 그 이제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화장한 그 유골 가루죠. 이걸 돌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의 뭡니까 병원인가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DNA가 다르다. 딴 사람이다 이거. 딴 사람 유골을 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북일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대화 중단되고 그러니까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 뒤로 그
네이처지인가요? 네이처지에 실렸죠. 과학 전문 잡지. 네, 논문이 실렸죠. 화장한 유골에서 DNA가 어떻게 발견이 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발견된 건 아마 화장 그 유골을 관리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검사했던 병원 의사나 뭐 이런데 손에 묻은 뭐 세포가 떨어졌거나 뭐 이런 걸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화장한 유골에서는 이미 단백질이 다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 상식을 뒤집은 건지를 언론이 속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일본 병원에서 화장한 유골에서 DNA를 찾아냈다. 이건 거의 이제 안드로메다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학 기술이. 뭐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그런 논란과 같은 거죠. 병사다. 그냥 뭐 맘대로 막 자기 좀 안다고 의사라는 걸 내세워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사건은 이런 거잖아. 의도적으로 북일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어떤 공작, 그렇죠. 작전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어쨌든 멀쩡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갑자기 병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재수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경우의 수는. 멀쩡한 사람도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보톨리누스 중독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 아니야?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미국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설명을 했다고 그 조셉윤이 그렇게 얘기한 건가? 미국 측에서 이렇게 미국 측에서 그렇게 이제 전해들은 얘기를 한 건데 보톨리누스는 식중독 같은 개념인가? 예, 보통 이제 그 고기, 부패한 고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음식 잘못 먹고 탈에 빠졌는데 수면제를 먹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원비어를 진찰한 미국 병원에서는 보톨리누스 중독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 그리고 이게 심폐정지로 인한 뇌세포의 전반적 손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심장이 멎은 적이 있다. 그래서 호흡이 정지되니까 뇌세포가 그렇지. 그때 죽어버린 거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뭐 응급조치를 해서 뭐 심폐를 살렸거나 뭐 그래서 살아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식물인간인 거고 신체적 학대나 고문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고문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뭘 응급처치를 잘못했거나 이런 걸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사람 죽었으니까 그냥 막 몰아치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거를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우선 원비어가 왜 갖고 어떤 혐의로 체포됐고 이것이 미국 정보기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지. 이건 어쨌든 미국의 조셉윤도 얘기할 게 있어야 되고 미국 CIA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북한 당국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뭐 언제부터 이랬고 왜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고 뭐 이런 거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전 처음에 보톨리누스 얘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치명적인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닌가? 이게 그 몇 년 전에 용산에서 주한미군이 이 탄저균하고 함께 실험했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 났던 그거잖아요. 보톨리누스가. 보톨리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여기서 발견이 돼? 그래 알고 보니까 이건 뭐 식중독 이제 부패한 그런 데서 종종 발견되는 거라서. 식중독균의 일종이다. 아니, 큰 그림을 그려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혹시나 북한이 ICBM을 쏠까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고 그 틸러슨이나 국무장관은 아니 제발 자꾸 뒤에서 묻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정말 영광이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발 좀 ICBM만 쏘지 말아달라라는 제스처를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이번에 조셉윤 특사가 가서 원비어를 다시 미국에 데려왔는데 이게 원비어가 사망했단 말이죠. 이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미 의회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북한 응징으로 난리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탠스가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기조가 왜 이제 그럴까? 싹을 잘렸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트럼프가 과연 저럴까? 예, 이게 사실일까라는 거 하고 이게 왜 이럴까라는 부분이 저는 한미 정상회담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에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행정부가. 예, 내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북미 간에 1년간 물밑 접촉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물밑 접촉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전면적 대북 대결 정책으로 이행하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원비어가 미국으로 갈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몇 가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의혹을 좀 던지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CIA를 안보회의에 참여 안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야. CIA 대외 공작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 걸로 주로 이제 군사력을 앞세우는 걸로 하지 CIA처럼 공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고, 근데도 CIA 관련 사건은 계속 나오고 있어. 또 하나는 최근에 로드맨이 방북했다 왔단 말이야.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와. 나오고 있어. 뭐라고 나와? 명예의 전당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로드맨. 누구를? 로드맨을 누가 그래? 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로드맨이 갔다 온 얘기 있잖아. 로드맨의 얘기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 로드맨이 그 트럼프하고 친하거든. 친해요 둘이가. 그래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싶긴 한데 그것과 이게 섞여서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게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거라 좀 여러 가지 단순 사건이 아니고 혹은 이 사건 자체를 뭔가를 뒤집기 위한 어떤 미국 내의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혹이 드는 거지. 아니 저는 문재인 길들이기. 왜냐하면 따로 미국 언론사가 청와대를 인터뷰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문제이고 미국 시민이 죽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전을 보냈단 말이에요. 좀 끝났네.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뭐 문재인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으로. 북미 관계에 기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봐야죠. 자, 원비어 얘기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가 이걸 가지고 오면 1만 달러 상당의 중고차를 주겠다. 만약에 이걸 가져오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면 당신 네 엄마한테 2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은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광 간 사람이 뜬금없이 그 정치 선전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호텔에 플랜카드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걸 거란 말이야. 그렇죠. 북에서 누굴 저기 차수하자 뭐 이런 구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뜯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었어. 호텔 CCTV에 잡혔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보통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연결시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그 행위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 사실이면. 근데 이게 여행 갈 때 북한 여행 가면 우리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그 나라에 가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듣잖아요. 여행사에서 그 설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북한 여행 갈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사가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라고 예전에 주권 방송에 와서 저기 인터뷰했던 사람 인터뷰를 했던 그분이잖아요. 예. 영파이오니어 투어스 여행사를 끼고 여행 간 거였는데 여기서 당연히 갈 때 북한 체제 선전물 특히 뭐 지도자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더만. 네, 의도적으로 한 거죠. 호기심이 아니라 돈 받고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말레이시아 사건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말레이시아 그 베트남 여성이 돈 받고 뭐 장난인 줄 알고 했다. 돈 받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그 포스터 하나 띄웠는데 그 뭐 큰 문제겠어?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준다니까 $10,000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2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네. 우리 돈으로. 미국의 중고차가 그 정도면
쓸만할 것 같아요. 꽤 나가는 거네. 예, 아무튼 야 중고차 준다는데 포스트 한 장 훔쳐오면 중고차 준다는데 그거 못 훔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포스터 하나 뗐는데 징역이 15년이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좀 충격적이잖아요. 과하다 싶을 수 야, 있지. 뭔 나라가 뭐 징역이 15년이냐? 그러니까 이거 남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좀 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좀 과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포스터 뗐다고 징역 15년이 어디 있어? 근데 북측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단지 북측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니 우리 포스터를 뗐단 말이야? 이런 죽일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아니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왜 뗐냐라는 걸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왜 뗐냐? 그렇죠. 개인적 호기심에 뗀 거랑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거 사주를 받은 거라고. 사주를 받아서 $10,000 받기로 했고 그 가져가면은 버지니아 교회에다가 전시해 놓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이 행위가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비방하고 이제 조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스토리가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 내지는 야 요거 한번 가져가 보면 자, 오늘 원비어 얘기 좀 해봅시다. 오토 원비어 미국 대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사망했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고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연내 쏟아내고 있는데 원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원비어가 누군가? 네, 대학생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생이고 북한에 작년에 북한 여행을 갔다가 예. 호텔에 있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다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15년형 노동교화형을 받고 체포했죠. 우리로 치면 이제 징역인 거죠. 징역형이죠. 징역형 선고받고 있다가 올해 며칠 전이었죠. 13일인가? 조셉 윤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직접 북에 가가지고 협상 끝에 이제 특사로 사면받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미 식물인간 상태, 의식불명 상태였고 미국에 와서 치료 끝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간 거지? 관광을 간 건데.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럽더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종종 가요. 그 전문 여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간 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정치 선전물을 훔쳐오는 거를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게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친구 어머니한테 부탁을 받았다. 원비어의 엄마 친구가 그거를 해오라 그랬다. 네. 그래서 친구 엄마가 좋겠다. 잘못된 수집광에 뭔가 이제 삐뚤어진 일탈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종교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비용이 $200,000까지 얘가 나왔잖아요. 그거 그렇게 재력이 뭐 되나 교회 하나가? 예, 그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친구 엄마가 미국의 조직적인 뭔가 이건 이제 공작의 일환으로 배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그러게 북한은 왜 갔냐 이게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많아요. 그 위험한 데를 왜 갔냐? 네. 야, 포스터 한 장 잘못돼서 15년형 받고 이게 감옥 가면 $20만 준다는데 막말로 우리 청년들 한번 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봐요. 1억 주면 감옥 간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그런 소문이 있었구나. 근데 2억이네. $200,000면. 여기야. 아니 미국은 또 물가가 세니까 또. 엄청. 근데 이거 보면 케네스 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케네스 베도 15년형 선고받았었거든요. 한 2년 3년인가 살다 났지.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체포된 사람이 이제 735일을 이렇게 산 사람인데, 전 이것도 참 특이한 게 언론에서 다 억류됐다라 그러잖아요. 억류가 아니라 체포하냐? 문재인 그냥 대통령 징역 산 거죠, 징역. 억류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류라가 어디였죠? 종류라 덴마크. 덴마크에 억류돼 있었던 건가요? 체포돼 있었지. 그냥 구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얘가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을 했더니 외부에서는 억류했다라고 한다고. 억류라는 표현은 보통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인질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강제로 네. 법을 위반하면서. 억지로 체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북한은 무슨 법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인질들 이렇게 억류하듯이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사람이 여행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위험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지. 북한의 실정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억류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사람 죽였다, 그래서 감옥 갇혔다, 그래도 억류가 되겠죠. 무고한 우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언을 얘기하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북한 가서는 북한의 체제와 법을 따라야지. 근데 그거 어쨌든 위반하면, 예, 그 케네스 베 얘기를 다시 하자면 케네스 베가 왜 체포됐냐면 그때 뭐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나진 선봉에서 잡혔지. 예, 나선지구 그 나선 특구에서 잡혔는데 실제로 뭐 종교 활동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하 교회 자기가 운영하는 지하 교회들이 있었어요 북한에. 이 지하 교회 교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 나진 특구에서 이 반정부 반체제 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걸 몇 차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종교 활동을 빙자한 이제 반체제 활동을 했던 거죠. 노골적으로 했더만. 예, 그게 그래서 15년형 그렇게 된 건데 같은 15년형이라면 이게 단순히 진짜 뭐 포스터 한 장, 뭐 북한에 대해서 한 비난 정도 이게 아니었다. 이건 정부 전복으로 혐의를 간주할 만한 무슨 간주할 만한 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당연히 그런 증거가 있겠죠. 있으니까 체포했고 안 그러면 외부에서 막 지적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넨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데 포스터 한 장 가지고 15년형이냐라고 할 때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